네, 지금 제 남편이 처단당해야만 했던, 검찰이 제 남편을 살해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뚱딴지 같은 게 네,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네, 그대로 네,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검찰 왕국이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했던 날이 공교롭게도 그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1946년 5월 26일, 네, 음력으로 4월 26일이에요. 종로구 평동에서 출생했던 서대원은 2008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 있던 사마장 여관에서 네, 검찰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인데, 저희가 네, 집 저게요. 네. 등촌 3동 네, 11평짜리 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났던 것이 2003년 7월 19일이에요. 네, 그때부터 시작된 여관살이를 네, 4년 네, 4년 이상 4년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네, 한 3년 10개월 동안 하다가 네, 제 남편이 죽었나요? 네. 제 남편이 살해당한 후 저는 네, 어떻게 하든 네, 끝장을 내고 싶어서 예, 2008년 네, 12월 예, 까지 그냥 네,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지 않고 정말 네, 제 딸은 먹이고 네, 저는 굶으면서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제 딸하고 저기 예, 그대로 네, 그대로 예, 주저앉을 경우 그 다음에 올 그 예, 박해와 그 예, 탄압이 너무나도 네, 힘들어서 네, 그거 네, 모면하고 싶었어요. 예, 죽던 살던 아무튼지간에 네, 결판을 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2009년 1월 달에 기초생계비를 네, 주민등록 옮기고 네, 기초생계비를 신청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만 5년 이상 아무튼지간에 네, 사생 결판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 노력했어요. 이번에 이 기회 놓치면 또 언제 내가 예, 또 응? 예, 때가 오리. 그동안에 예, 우리 모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도대체 네, 불안해서 예, 근데 예, 아무튼지간에 그러니까 예, 1940년 5월 26일 네, 종로구 평동에서 출생했던 서대원은 2008년 5월 26일 종로구 평동에 있던 사마장 여관에서 검찰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인데, 범인은 검찰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의 사망 원인을 폐부종으로 조작해야만 했던 검찰 하수인이 그 당시 한국 폴리텍 교수였던 신우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카이스트 부교수였던 시동생은 물론 예, 카이스트 부교수였던 시동생은 네, 그 당시 네, 미국의 교환 교수로 나가 있었어요. 네, 참 다행이에요. 시동생이 네, 그 역할을 안 맡고 그나마도 네,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하신 신우의 남편이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신우의 남편은 이미 네, 정년퇴직을 했죠. 저보다 네, 저하고 네, 한 살 차이든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년퇴직을 했으니까요.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예. 시동생이 앞장서서 네, 제 남편의 그 저기를 네, 사망 원인을 조작하지 않고 신우의 남편이 앞장서서 네, 제 남편의 그 저기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다행.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폐부종은 그리고 네, 저기에요. 집에서 그렇게 히히하하호호 예,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예. 여관에서 죽은 사람을 폐부종으로 예, 죽었다고 네,
사망 원인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원히 묻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우이 남편이 제 아무리 그냥 저기예요. 아주 고수 보수 꼴통 검찰 부역자라고 해도요. 제 신우이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죠, 물론.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전부 부역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떼짓거리는 절대로 못 묻어.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서둘러 대면은요 전부 저기잖아요. 제 실력이 제대로 갖춘 후에 차분하게 이거를 접근해야죠. 부족한 실력으로 어설프게 터뜨리면은요 제 가족들만 멍이 들 게 아니에요. 검찰이 멍이 드는 게 아니고 제 가족들만 멍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제 가족들을 지키면서 검찰을 제대로 똑바로 돌려 세워야만 한다. 그럴 실력이 필요하다. 그게 제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까지 뭐 생각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게 글로 나와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작성하려고 하니까 제가 왜 그렇게 30년을 한결같이 내 실력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온갖 온갖 그 고통을 다 그냥 감내해야만 됐던 것이지. 제대로 정말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또렷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 부교수였던 시동생은 물론 저의 친정 오라버니와 조카 등등 제 주변 사람들 조카 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제 오빠가 아이들 둘을 미국에다가 그냥 이민을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무튼지간에 도깨비 같은 오빠인데 그나마도 그 가슴 아픈 걸 좀 덜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제 오빠한테 그렇게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였겠죠. 아무튼지간에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 것인지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다는 게 참 위안이 돼요. 제 주변 사람들 모두 하수인이나 부역자로 철저히 악용하는 지경이기 때문에 검찰이 시키는 역할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지금 제 눈을 말도 못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제 인상 좀 보세요. 아주 좀 모자를 그래서 모자를 뒤집어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방에서요 저게요 아주 태풍도 만들고 폭풍도 만들고 별짓 다 해요. 지금은요 원격 조종을 통해서 사람 죽이고 고문하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검찰이 이렇게 악독하고 악랄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같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인격과 인품은 점점 포악해져요. 제 주변 사람들 전부 검찰 부역자로 몰아 넣었으니까요. 제가 앞장서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완전 무결하게 해방시켜 드리고 가야죠. 죽어도 해방시켜 드리고 가야죠. 그게 제 의지예요. 결기고요.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했네. 아무나 그냥 함부로 그냥 예, 전부 이제 자신들 부역자로 예, 부려먹는 그 버르장머리 제대로 고쳐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네, 한강물로 어기적 들어가야 된다면 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저 말리지 마시고 그냥 네,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저들의 버르장머리 제대로 잡아 주십시오가 저의 간절한 예, 염원이고 부탁이죠. 소원이고요. 네. 저는 네, 어떻게 죽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나 네, 이 검찰 왕국의 이 예, 버르장머리 아무나 그냥 부역자로 부려먹는 이 버르장머리 아무 짓이나 하는 거 그리고 네,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겠다고 예, 덤벼드는 거 네. 저는 네, 더 이상은 살아서 예, 이따위 꼬라서니 네, 안 볼 거예요. 네, 그냥 네, 한강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요. 네, 제가 더 기가 찬 일을 네, 감당할 수 있다면 네, 그 감당하겠어요. 100번 10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내야만 돼요. 더 이상은 네, 제가 살아있는 한 네, 저 죽은다면은 뭐 예,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살아있는 한 네, 더 이상은 네, 이 꼬락선이 네, 안 볼 겁니다. 네, 카이스트 부교수였던 예, 시동생은 물론 저한테 올 때 1997년도 저한테 올 때 네, 부교수였어요. 근데 지금도 부교수예요. 예, 제 시동생은 네, 검찰이 준 임무를 네, 제대로 완수 못했죠. 저를 예, 포기하도록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교수인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아직도 부교수인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네,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예, 그렇게 출세 못하고 그냥 부교수로 있는 게 네, 고맙기도 해요. 네. 검찰이 시키는 역할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끈질기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검찰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예, 왼수덩어리죠. 로 취급하는 지경이었건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미안한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아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누구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도 네,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해도 너무한 사람들한테 네 가끔 네 짜증을 부리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돌아서면은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시키는 놈들이 나쁜 거지 네 그러고 네 다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네, 시위에 내몰린 후 무자비하게 쫓기는 제자들을 보듬어 안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서울법대 최정길 교수님이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시자 하필이면 네, 중정에 근무하던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던 친동생이 앞장서서 내 형님은 자살을 한 것이다 라고 우겨대야만 했다고 합니다. 검찰 필히 피해자로 전락한 후 과거의 기사까지 열심히 스크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양심과 소신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인사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한 짓거리를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중인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30년 전부터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죠. 파악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참으로 몹쓸 짓을 도맡아야 했던 시동생과 신우의 남편을 감히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가 또 미안할 뿐인데 도대체가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 때문에 제 가족이 본의가 아니게 감당해야만 했던 짓거리를 조용히 묻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각각 이런저런 이유로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세상이 절대로 끝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동생이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네.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후회를 털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할 고생과 고통은 제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올곧게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제 나름대로 갖게 된 온갖 미안함이 30년 지극정성과 초지일관을 만들어낸 원동력일 것 같은데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확실히 열어버려야 할 시각이 코앞으로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제 동생이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네, 제주도에 제 동생이 운동권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네, 제주도 무릉중학교로 부임이 나니까요. 아주 실망하더라고요. 그래도 강원도쯤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다가 건너 무릉도에 제주도에 그것도 아주 총구석에 있는 무릉중학교에 발령이 나니까요. 참 저기 실망을 하더라고요. 또 만약 제 오빠가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동생이 아직도 제주도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거나 아니면 서울로 올라와서 교편을 잡았거나 하면은 정교조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전쟁 절대로 시작 안 했어요. 제 동생은 터무니없는 짓거리 시키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발골을 하고 나설 사람이거든요. 만약 제 오빠가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고 만약에 오빠가 여기 있었으면은요, 아우 제 오빠 상대로 와가지고 별의별 짓 다 꾸몄을 거예요. 제 오빠는 저를 함정에 같이 끌고 들어갈 위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제 오빠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 이 싸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시동생과 의절한 사이가 아니었다면요, 사이가 좋은 사이였다면 시작 못했어요. 의절을 했기 때문에 또 제 무남동료 외동딸이 악성뇌수증에 걸린 시한빈상이 아니었다면 똑똑하고 건강했다면 못했어요. 제 남편 서대원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염려가 없었다면 그래도 저 안 했어요. 내가 늙음하게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하고 싸우느니 검찰하고 니놈들하고 싸우겠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서대원 사건에 걸려든 장본인이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면, 제가 우겨서 그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다 그렸던 것이었다면 그래도 시작 못했어요. 제가 우긴 게 아니고 남편이 우긴 거였기 때문에 저는 말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 그 우연이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라고 판단했고, 제가 정말로 그런 겁니까? 제가 당신이 발탁한 종입니까? 했을 적에 여쭤봤을 때 그래 그렇다라는 대답을 들려주셨고, 저기 사촌 신이님을 통해서 돈 30만 원씩 붙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참으로 못된 역할을 도맡아야 했던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못나고 못된 대한민국을 완전 미결하게 갈아서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막중한 소임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분명히 깨우치게 되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제 생명을 바치기 전에 저의 시간, 노력, 지극정성 등등 제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의지와 결기로 시종 일관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감당할 역할이 분명히 존재할 뿐인데 대한민국에서 검찰 하수인 역할을 단호하게 뿌리칠 경우 얼마나 참혹한 지경으로 내몰려야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남편의 제 남편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그 원인 범의 동기 쓰다가 글이 이쪽으로 흘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본질이죠. 본질 중에 본질이죠. 네. 예. 판도라의 상자를 깨끗하게 다 열어버려야죠. 황급히 그냥 닫아버리면 안 돼요. 희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게요. 날아가 버릴 희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요. 희망을 놓치기 전에 판도라 상자를 황급하게 닫아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판도라의 상자 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열어버려서 날려버릴 거 다 날려버리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가치관, 역사관 제대로 구축해야죠. 판도라의 상자 확실히 열어버립시다. 이제는 열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활짝 열어 제쳐야 비밀의 장막을 활짝 열어 제쳐야죠. 판도라의 상자도 비밀의 장막도 다 활짝 제쳐버려야 합니다. 비밀 장막 속에 숨어서 오조의 마법사 노릇하는 거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것도 등록을 하겠습니다.